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분들, 1년의 학사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우리 아이들 입학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화장실을 가는 어떤 배변 훈련,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전에도 하지만 혹시 스스로 하는 것을 좀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은 볼일을 보고 이렇게 닦고 하는 것들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가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사용하고 나 한번 보시고요. 그런 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필 잡고 글씨를 쓰고 하는 것들 한번 해보세요. 눈은 잘 보이는지 안과 검진도 해보시고 또 필요한 건강검진이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과 관련된 동화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동화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저도 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런 책들을 빌려가지고 함께 읽어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한글과 숫자를 생활 속에서 익히고 자연스럽게 한번 놀이처럼 접근해 보는 것, 제가 또 영상 전에 올린 것들도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고요.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을 대비해서 40분 동안 앉아서 뭔가 책을 읽고 활동하는 거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한번 가보고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운동장까지 한번 보면서 아이에게는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래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연습해 보는 것이 조금 더 내향적인 친구들,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할지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제 발표를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월입니다. 3월이 됐어요. 드디어 입학을 했죠. 가장 학부모님들, 학생들, 이 선생님들 모두가 긴장되고 바쁠 때예요. 엄청난 가정통신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종이로 배부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로 배부가 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통신문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회신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회신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 또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급 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1학년 때는 임원 선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2학년부터, 어떤 학교는 3학년부터 이렇게 임원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총회와 학부모회 가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학부모 총회는 한 3월 중순쯤 해가지고 그때 참여를 하시면서 담임 선생님 얼굴도 한번 보시고 하시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는 또 도서관 대출 카드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도서관을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대출 카드를 가지고 또 책을 빌려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월입니다. 이제 학부모 상담은요, 3월 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4월 초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께 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 또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제 공개 수업이 있습니다. 이 공개 수업에 참관을 또 해보실 수 있고요. 4월은 과학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뭐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학교에 가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봄소풍, 요즘에는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니까요. 또 우리 아이가 멀미를 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또 멀미 약이라든지 비닐봉투 같은 것도 잘 챙겨 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시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가 되면서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관찰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평가 계획이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들로 또 알려주시고요. 또 나이스라는 것에서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평가 계획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 평가를 하고 있구나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5월쯤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많이 했어요.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 날에는 간단하게 뭐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하는 것들이지만 이제 좀 편한 옷을 입고 가야 되겠고요. 또 이제 운동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는 행사인지 가지 않는 행사인지 한번 체크하셔서 또 보시고요. 구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가야 할 어떤 치과를 알려줘요. 근데 이걸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학년마다 몇 학년에는 이제 구강검진이랑 뭐 종합검진을 같이 하세요. 종합검진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안내되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러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의 어버이날 같은 행사가 있어서 학교에서 뭐 만들기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뭐 신경을 크게 쓰실 것은 없습니다.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긴장감이 풀렸고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많이 했죠. 제일 처음에 긴장하는 3월에는 안전사고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은데 좀 풀어질 때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의하라고 좀 잔소리, 안전사고에 대한 잔소리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은 벌써 이제 한 학기가 어느새 끝나가는 거예요. 생활통지표가 나오죠. 생활통지표를 보시고 이제 우리 아이가 1학기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했고 이제 어떤 걸 방학 동안에 보완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여름방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은 신나는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달 정도 되고요. 8월 한 말쯤에서 보통 개학을 많이 합니다. 9월이 되었죠. 이제 한 학기 적응을 했으니까요. 9월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9월에 또 학부모 상담이 9월 말에 2학기 학부모 상담이 있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더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지켜보면서 더 잘 아시게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이제 10월에 가을 현장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10월과 11월은 어떤 독서의 달로 도서관에서 관련된 행사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학예회를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운동회, 학예회 이렇게 경련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네, 운동회도 하고 학예회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학년을 마무리할 때가 되는 거죠.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간에 학교에 나갔다가 이제 봄방학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방학을 더 늦게 하고 한꺼번에 통으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1년의 학사 일정이 쭉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좀 3월, 4월, 5월 이렇게 그때만 조금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듯 하다가 또 어느새 자전거가 굴러가듯이 굴러가고요.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또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